2011년 아랍의 봄에서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 평화 반정부 시위로 시작된 시리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7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이웃 나라로 도망쳤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아부다비에 7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시리아 난민을 위해 기도하는 7 청년.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를 시리아에 심는 7 청년들의 선교 이야기. 지금 만나볼까요? 그럼 먼저 무지갯빛 선교를 펼칠 7 청년들부터 소개합니다. 남자 부럽지 않다. 파워풀한 운동 실력과 막강한 노래 실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 넘치는 여자 레드 안혜은. 때로는 코믹하게, 때론 감성 넘치게 울트라 파워 긍정맨 오렌지 복인수. 죄인이 뭔지도 그냥 백지 상태였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호기심짱 옐로우 최슬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순수 영혼 그린 윤용순 전도사. 자꾸 주에서 빨리빨리 하니까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카리스마 넘치는 아울리치 팀장. 그러나 알고 보면 허당 체력인 블루 정기철. 네, 전 카메라가 너무 싫어요. 엉뚱하고 톡톡 튀고 알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바이올렛 김민주. 남색은 피디님.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함께 시리아 난민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 의욕 충만 PD, 저 내일이 최 PD 되겠습니다. 아울리치 출발 전날 난데없는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참 다들 야무지게도 먹는데요. 이건 뭐 최후의 만찬도 아니고 모두들 이렇게 열심히 먹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시간을 일주일 전으로 돌려볼까요? 정확히 일주일 전 새벽 예배 시간, 시리아 난민을 돕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시리아 난민 캠프에 아울리치를 가보면 어떨까요? 그냥 여쭤만 본 건데 교회는 우릴 이미 시리아 난민에게 파송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은 커져만 갔습니다. 교회 선교팀에서는 장기 선교사 파송 분위기로 우리를 위해 강력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며칠 만에 시리아 난민에게 보낼 물품들이 쌓여갔고 그 사랑이란 찬양도 연습하고 현지어 찬양도 맹연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학생들과 선교단체가 기도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누가 목사님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목사님 말씀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아울리치 전날 밤. 그래서 저희는 최후의 만찬 심정으로 열심히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밤입니다. 드디어 요르단으로 향하는 날. 우리는 특별 헌금과 많은 지원 물품을 안고 아부다비 공항에 입성했습니다. 아울리치의 시작은 당연히 기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시작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뒤늦게 공항에서 환전을 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승강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꾸 주에서 빨리빨리 하니까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급했어요. 그래도 누가 빨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빨리빨리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 너도 진짜 울컥할지도 모르니까 그러지 마세요.
팀장 기철이의 예민한 멘트에 시작부터 어색한 분위기. 주님이 함께하시는 아울리치가 맞겠죠? 어쨌거나 무사히 비행기를 탔고 드디어 요르단으로 향합니다. 예민해진 기철이를 달래기 위해 인수가 마사지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잘 자고 일어난 혜은이가 기철이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불어오는 바람만큼이나 분위기는 썰렁. 힘드네요. 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 우리 그래도 의욕적으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일단 짐부터 풀기 위해 숙소로 향해야겠죠? 아마 숙소 들릴 시간이 없고 지금 이제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짐도 못 풀고 시리아 난민을 만나러 갔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고 있는 요르단. 각자의 눈에 비친 요르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놀랬어요. 예, 한마 지금 저기 한편 도로에서 없다고 내렸어요. 느껴질 정도로 지금 도로 암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건물이 공항도로예요. 제대로 갖춰진 게 아무것도 그 없어요. 사람들은 이제 안 비키면 이제 막 이렇게 아부다비가 더 좋으네요.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금 부자 나라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있다가 요르단을 보니 많이 부족하고 불편한 느낌. 그게 솔직한 요르단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요르단에서의 첫 식사는 차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맛있다고 추천해 주신 사와르마. 사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부다비에 더 맛있는 사와르마도 많은데 다른 게 더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프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2개 먹으면 된다고 하시네요. 정확한 거는 저기 식당에서 파르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밥 한 끼 굶은 것도 아니고 조금 부족하게 먹은 거 가지고 무슨 스파르타냐 하시겠지만 저희 7 중 대부분은 아울리치가 처음이라 무엇 하나 쉽게 느껴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잘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마트 쇼핑.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과자를 사는 시간이었죠. 모두 신이 났습니다. 중동어들은 단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조금 이제 활력소가 되는 그런 달달구리들을 사러 왔어요.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주차장에서 난데없는 녹물 세례를 받은 혜은. 금세 울상이 됐습니다. 여기가 가장 발전된 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부다비 시골보다도 못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좀 갈 길이 멀습니다. 벌써 해는 저물어 캄캄하고 새벽부터 비행기를 타서 눈이 천근만근인데 아직 저희들은 숙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선생님께서 피곤에 지친 저희들을 상대로 장장 2시간 동안 시리아 난민 사태와 현지 상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들어보려 했지만 교회에 다닌 적도 없고 아울리치가 뭔지도 모르는 슬비가 제일 먼저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무한 긍정 인수. 긍정이 넘치다 보니 선생님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졸고 있네요. 카메라를 아무리 들이대도 요지부동. 그만 자라고. 그렇게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각. 꿈에 그리던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필이면 우리 숙소에만 전기가 나간 겁니다. 한국만큼이나 매서운 요르단의 1월 추위. 난방도 전혀 안 되는 방. 어둠 속에서 추위를 이겨가며 전기 히터를 켜기 위해 형제들은 밤새 2시간이나 어둠 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요르단에서 길고 긴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기철 팀장, 잘 잤을까요? 정글의 탐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짜 다 100% 라이브입니다 이게 지금. 아울리치가 처음인 자매들은 어땠을지 걱정도 되는데요. 지가 난민이 된 기분이에요.
진짜? 그런데 슬비가 일어나더니 당당하게 남자 방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남자 방 아니에요? 그러게요. 자매들이 남자 방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곳에서 전기와 물이 들어오는 화장실은 여기뿐이거든요. 근데 전기포트는 왜?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전기포트로 물을 데워 세수를 해야만 하는 기막힌 현실. 스포츠인데 일단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뜨거운 물이 여기서 나와요. 황당하게도 수도꼭지에서 안 나오는 온수가 변기에서는 콸콸콸.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은 이 느낌. 어쨌거나 커피포트 샤워를 마치고 드디어 시리아 난민을 만나기 위해 나서는 무지개팀. 그런데 파랭이 왜 빠졌어, 파랭이? 사랭이 저기 보랭이랑 같이 이렇게 제가 주게 할까? 안 돼요. 잘 다녀오세요. 왜 못 가세요? 머리가 너무 꺼낸 것 같은데 아직 안 데피고. 청년부 회장이자 아울리치 팀장인 기철이가 시리아 난민 사역을 안 가고 숙소에서 쉬겠다니 몸이 아픈 건 이해가 되지만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 완전 아쉬워요. 아 어떻게 해? 여기 자리가 꼭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팀장도 없이 시작하는 첫날 사역. 결국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기로 하고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와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기도하옵기는 시리아 난민들의 어쩌면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다시 이런 시기가 찾아오지 않고 오늘 파랑색 담당이신 기철이 오빠가 못 와서 제가 대신해서 2배의 파워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보라색의 밝고 활기찬 물 전해주고 오겠습니다. 주황은 오렌지 색깔이에요. 비타민 C를 주죠. 그래서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주는. 오늘 조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샤워를 안 했거든요. 옆에 오지 마.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개성으로 무장한 무지개 팀원들. 아직은 한없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무지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요르단에 도착한 후 연속적으로 만나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7명은 시리아 난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바로 무지개이기 때문입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리아 난민을 만나는 첫 번째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처음 방문한 난민 가정은 천진한 아이들이 반겨주는 곳이었습니다. 기타를 꺼내는 순간 아이들의 관심은 인수에게 집중. 기타가 좋은 건지 샤워 안 한 인수가 좋은 건지 알쏭달쏭. 분위기가 잡히자 혜은이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가수 출신인 혜은이의 목소리가 난민 가정에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아직 자신들에게 닥친 현실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 여전히 밝기만 합니다. 처음 노래라 그런지 호흡이 안 맞았네요. 하지만 듣기엔 괜찮았죠? 지금 분유통에 분유가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추워서 얼굴이 다 텄어요. 누가 이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집의 아이들이 늘 웃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난민이기에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우리는
생각보다 더 어려운 난민의 처지에 가슴 아파하면서 두 번째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난방을 하지 못해 너무 추워서 집안인데도 아이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상처난 아이의 엉덩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이가 난로 옆에 너무 붙어서 자다가 생긴 화상 자국이라고 합니다. 소리내어 엉엉 우는 아이의 모습에 팀원들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발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인슐린이 다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She's not taking any medicine, right? No. Then how can we just prepare something for her? Actually, we have more people in the Abu Dhabi, our church. So they are gonna know about this information. They're gonna pray for them, and they're gonna arrange some medication. Yes, 사실 모두의 마음은 똑같이 도와주고 싶지만 그런 말을 할 결정권도 없고 경제력도 없습니다. But we will let you know. 전도사님. 아무런 의논 없이 앞장서서 말한 혜은이 때문에 현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손을 맞잡아 주는 것.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아저씨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It touched his heart, as you can see. This is not the first time. When I pray, always when I pray, he goes like that. 딸은 이 찬양에 관심을 보입니다. 한국말을 써서 아랍어로 준비했는데 여기 아랍이 있어서 자네가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싶다고 해서 드렸어요. 찬양을 통해 느껴진 감동이 구원의 감격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Yes. I think today is just enough. He felt he touched something. Yes. 이제 두 번째 찬양을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 만져주셨네 그 사랑 때문에 쓰러졌던 난 일어나네 오 놀라우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알기 원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모습 보내 당신의 눈에 태초부터 나는 완전해 날 구원하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هذا عطية من الله. 찬양을 마친 혜은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조금만 더 더해진다면 좀 더 온기 있는 집안에서 조금 더 화목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도움의 손길이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다 그만 걷겠습니다. 추위에 떨며 아파하는 아이에게 우리의 작은 사랑을 전했습니다. 만남도 잠시, 이제는 또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문 앞까지 나와 배웅을 하는 그들을 보며 또다시 이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분유가 없어도 감사하다 말하고 약이 없어도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말하는 난민 가족들의 모습. 이곳에 와서 불평과 불만만 내뱉어온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뭘 태워 먹었어? 왜 이래? 화지경 거야. 삐용. 저기 먹어 저기. 하루 종일 숙소에 머물렀던 기철이가 팀원들을 위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현이겠죠. 몸도 많이 아팠을 텐데 정성껏 준비한 팀장의 요리에 팀원들의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맛있다. 완전 맛있네요. 기철 팀장의 멋진 만찬으로 배를 채우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남자였어. 자, 이제는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눌 시간. 이제 됐다고 내가 보기엔 한참 부족해 보이는데도 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너무 울컥거려서 이들이 많이 바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최소 생활만 보장되고 아까 그 인슐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최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잖아요. 수단이고 뭐라 해야 되지? 기대만 더 그렇게 우리의 은혜로운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요르단의 태권도장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르단이 한국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데는 태권도의 힘이 컸다고 하는군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태권도를 시작합니다. 씩씩한 이 아이들이 바로 요르단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꿈나무들이겠죠. 요르단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줬다고 생각하니까 요르단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요르단 사람들이 태권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알고 한국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기분 좋게 들렸고요. 이 소녀는 7년간이나 태권도를 배웠다고 하네요. ذهبت إلى كوريا وبلجيكا حصلت على البرونزية. 자, 그럼 우리도 슬슬 몸을 한번 풀어볼까요? 제일 먼저 슬비와 인수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인수, 왠지 폼이 영 미덥지가 않네요. 가만히 보고만 있을 혜은이 아니죠. 에너지 넘치는 혜은이 등장. 여기 사모님 수제자 한 명 등장이요. 이어지는 인수의 발차기 시범. 저기요, 인수씨. 대한민국 사나이답게 좀 뭔가 보여주세요. 이때를 놓칠 리 없는 혜은. 마음먹고 사정없이 발차기를 합니다. 이건 뭐 남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상황. 혜은이의 마지막 일격. 인수씨가 태권도는 좀 별로여도 기타 하나만큼은 정말 잘 치죠. 기타만 꺼내면 매력남, 훈남, 인기남으로 변신하는 인수. 금방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모였네요. 요르단 청소년들도 금방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이 놀라운 친화력. 인수씨, 요르단 선교사로 오면 딱인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
이제 다시 식량을 가지고 시리아 난민에게 갈 차례. 어느새 몸이 좋아진 기철 팀장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네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영육간에 회복된 모습이죠. 아프시대요. 근데 우리 이제 설명을 했대요. 우리 병원에도 가지만 기도도 하는데 기도해도 괜찮겠냐 이랬더니 네 아프신데 해주셔도 괜찮다고. 네 여자분이셔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줄게요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두 사람 뒤로 혜연이는 뭔가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더 어린 두 자매는 준비된 모습으로 시리아 난민의 손을 잡고 함께 어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연이는 뒤늦게 무언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뭐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래 기도할게. 근데 그 기도한다는 게 되게 큰 건데 그게 되게 미안해질 정도로 작게 느껴졌어. 기도할게 이 말이. 집을 나와서도 혜은이의 표정이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무엇이 혜은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난민 캠프에 들어갈 사람 3명을 뽑아야 하는 상황. 우리는 고민에 빠진 혜은이에게 캠프에 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흔쾌히 가겠다고 하는 혜은이. 난민 캠프로 향하는 길. 지금 혜은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욕심이 엄청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도와주고 그게 눈에 보일 만큼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아까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것도 좋은데 그냥 얼굴 많이 비추는 게 사실은 낯이 익은 사람 많이 보는 게 그게 최선이고 그게 최선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돌봐주는 느낌이 드나 봐요. 근데 제가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5일 안에 한다는 건 무리이니까 한 번 보면은 저 사람들 다시 못 볼 생각에 좀 마음이 뭉클해지고 좀 뭐랄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별거 아니었고. 시리아 난민 1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국경 지역의 자타리 캠프. 원래는 보안이 철저한 지역이었지만 최근 난민도 늘고 외부의 지원도 늘면서 보안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난민 캠프는 마치 거대한 시장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장사도 하면서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곳도 사람 사는 곳. 캠프 안에는 커피숍도 있고 이발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캠프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리아 전통 빵집도 있네요. 카메라를 보자 더욱 현란한 기술을 선보이는 아저씨. 잘하는데 물자가 아무리 풍족해도 할 게 없으니까 다 막아놓으니까 되는데 지금은 시장도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할 것이 많이 있어서 그 전보다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괜찮다고 해요. 빵집 아저씨가 혜은이에게 맛보라며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마살라마 크레페 같은 느낌이고요. 바삭바삭하고 맛있는데요? 짭조름해요. 끝없이 이어지는 난민촌. 도대체 고향을 떠나온 이들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우리는 시장 같은 중심 도로를 벗어나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캠프 안쪽에는 천막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천막 하나로 버티자니. 얼마 전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동상으로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내전이 길어지면서 캠프 안의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힘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 삶에 범죄까지 당하고 나면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들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아이들. 부모도 없고 나라도 없이 그저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이곳에서의 삶은 고통 그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리아의 미래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너무 일찍 세상에 눈 떠버렸습니다. 길에서 과자를 팔며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거 안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런 아이들이 안쓰러워 전도사님은 자꾸만 주머니를 털어 과자를 사고 또 삽니다. 자상한 전도사님의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한 아이의 아빠가 차를 건네줍니다. مواد غذائيه كمان ما فيش حليب للاطفال كمان ما فيش هاي البنت لها 5 ايام مرضانه وصار عندي هيك كوم الدواء وماني مستفيد وقدم لهم طلب اني اطلع لبرا على المشفى برا على حسابي خاص مصاري مني مو راضي يعني عند الصوبه تدفى وحرامات ما فيش ما في على التلفزيونات وعلى الاذاعات انه جابوا مثلا كميه كبيره. 최근엔 추위 때문에 천막 대신 컨테이너를 숙소로 이용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숙소. 아무래도 추위를 막기에는 텐트보다 낫겠죠. 컨테이너 박스에 함께 살고 있는 두 가정을 만났습니다. الخدمة يعني ها الحمد لله بتتحسن أول بأول إن شاء الله. الحمد لله الحمد لله. بس والله تدفئة سلمونا تدفئة هذا وجهي. حالتي أنا مصاب أنا زلمة مصاب أنت نقلوني من هناك لأني مصاب يعني. وفي صوبة بس غاز ما في. سائل ما في. ليش؟ ولا حفاضات للصبي بدنا حفظ الصبي ما في حفاضات. 천막보다는 깨끗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가족의 이야기. 그러나 협소한 공간에서 두 가족이 살아가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혜은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지고 있던 핸드크림을 건네주었습니다. 한정돼 있고 협소한 그 컨테이너 공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 그리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분들도 다 그 전에 아파트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시니까. 물자도 안에 가스통에 바로 올려서 태울 수는 있는데 이 가스가 떨어지면 바로 공급도 잘 안 되고 여기서 살 수도 없다고 합니다. 분명 고향에서의 삶은 이것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활에 익숙해진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얘가 이걸 줬어요. 근데 펴보니까 진단서예요. 2 years old 이게 아라빅 2거든요. 근데 아까 저기 이 애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burning 있어서 체스트 페인 있어서 약간 여기 보니까 코스메틱 앤 플라스틱 서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진술서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럴 때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우리는 그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요르단의 시장을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지저분하고 낯설게 느껴졌던 요르단의 시장이 어느새 사람 냄새 나는 친근한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온다고 하니 동네 꼬마들이 다 모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저희 무지개 팀이 시리아 난민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된 모양입니다. 얼굴에 가게 보냈어. 너무 잘생겼잖아요.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뽀뽀도 하고 악수도 하는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직 친해지지 않은 어린 친구도 있지만요. 이웃집 아이도 놀러와서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열렬한 환영에 우리는 노래로 감사를 대신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괴로워했던 혜은이가 이제 노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희망하고 시리아 난민의 가슴에 무지개를 띄워놓을 뿐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끝나자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영어가 너무 감미롭다고 좋아하시네요. 여자는 태어났어야 하는데. This is a blessing for you. 혜은이가 비로소 시리아 난민들에게 줄 것을 찾은 듯합니다. Your faith is strong. 이럴 줄 알았어요. 바로 여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슈. 빅토리아.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혜은이와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네요. 빅토리아. 내 팬이 생겼어요. 팬클럽이야. 마침내 혜은이의 얼굴에 웃음이 핍니다. 혜은이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참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그저 먼지 날리는 시골 같았던 요르단의 풍경도 이제는 멋지고 웅장하게만 보입니다. 요르단에서의 마지막 스케줄은 사해 탐방. 나도 이거 사진 찍고 싶어. 성경에 나오는 그 신비의 바다죠. 막 가슴이 막 설레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봐봐요, 저렇게 애가 막 떠다니고 있어요, 저렇게. 염도가 높아 가만히 있기만 해도 물에 둥둥 뜬다는 사해. 사해는 질 좋은 머드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슬비가 사해를 즐기는 방법은 조금 특이하네요. 사해 맛보기. 바닷물이 써요? 네, 진짜 써요. 우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이순맛. 사해입니다. 혜은이는 어디 있나 했더니 멀리서 혼자 즐기고 있네요. 이렇게 뛰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뜨죠. 상순한 데가 너무 따가워서 나왔어요. 그간의 힘든 시간을 위로하면서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사해를 즐기고 있습니다. 비록 해는 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모습도 점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느낌이에요. 근데 물에 몸 안 담가 본 사람은 진짜 이건 모른다. 진짜 이거는 평생 잊을 수 없어. 왜? 이거는 말로 설명 못 할 것 같아요. 평생 한 번 있을 기회라고도 생각되는데 경험해보지 않으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몇몇 있죠, 우리한테도? 사해 물맛도 꼭 보시면 좋겠어요. 네, 물맛이 국물 맛이 끝내줘요. 성령님의 강한 인도에 따라 급하게 시작된 시리아 난민 아울리치. 많은 이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 시작은 정말 미약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고 어딜 가나 난관과 장애가 속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리아 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채워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주시는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지개라 칭해주시고 멀리 이곳까지 우리를 세우신 주님.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처럼 온갖 어려움과 갈등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무지개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의 무지개, 주님의 무지개입니다.